유럽의 중심 독일 베를린 한복판에 한국이 자리 잡았습니다. 쇼핑몰, 길거리, 가정까지 뒤덮은 믿기 어려운 변화. 이 현장을 목격한 기자는 경악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넬리제입니다. 파리저 브리프 신문사에서 3년째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27살이고 일할 때 금발 긴 머리는 항상 단정하게 묶어 올리고 있어요. 전 유럽 문화에 대해 글 쓰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어제는 유명한 독일 화가에 관한 기사를 끝냈고 지난주에는 프랑스 정원에 대해 썼어요. 이런 게 제게 중요한 일들이었죠. 유럽의 아름다움, 철학자들의 지혜, 우리 역사의 위대한 말이에요. 제 책상은 창문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를린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회색 건물들이 흐린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게 질서정연하고 단정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뭔가 달라졌어요. 복도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발걸음 전 알고 있었어요. 우리 문화부 편집장 루트비 힘멜라이히 씨였죠. 그분은 30년째 여기서 일하고 계셨고 얼굴엔 항상 피곤하고 진지한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안넬리제 그가 제 사무실 문간에 서서 말했어요. 회색 정장이 그의 표정만큼이나 엄격해 보였죠. 네, 힘멜라이 편집장님. 그가 제 책상으로 걸어와서 파일 하나를 제 앞에 툭 떨어뜨렸어요. 새로운 취재건이 있어. 전 파일을 열었어요. 안에는 한국 문화 관련 신문 기사들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가 독일에서 아주 인기가 많아지고 있어. 그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죠.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어. 한국 음식을 먹고 있고. 한국어를 배우고 있지. 왜 그런지 알아봐. 배가 꽉 조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 문화라고요? 전 한국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 머릿속에서 아시아라고 하면 고대 역사를 가진 중국이나 첨단 기술의 일본 정도였죠. 한국은 그냥 지도에 있는 작은 나라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편집장님 전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전 보통 유럽 문화에 대해 쓰는데요. 클라우스가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는 아시아 쪽에 대해 더 잘 알잖아요. 루트비이가 안경 너머로 절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차가웠죠. 자넨 실력 있는 기자야, 안넬리제. 이게 자네 취재건이야. 2주 안에 전체 보고서를 기대하지. 그는 돌아서서 나가버렸어요. 저 혼자 파일을 들고 남겨졌죠. 전 기사들을 응시했어요. 한국 드라마 열풍이 베를린을 강타하다. K-팝 댄스 교실 미넨에서 10,000원. 한국 식당들 여기저기 오픈. 이건 제가 쓰고 싶은 글이 아니었죠. 이건 제 세계가 아니었어요. 전 파일을 닫고 책상 구석으로 밀어놨어요. 어쩌면 제가 못 본 척하면 사라질지도 몰라요. 솔직히 루트비이가 마음을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사흘이 지났어요. 한국 문화에 관한 파일은 여전히 제 책상 구석에 그대로 놓여 있었죠. 손도 대지 않은 채로요. 매일 아침 그 파일을 보면 너무 답답한 느낌이 들었어요. 매일 오후엔 다른 할 일을 찾아내고 있었죠. 월요일엔 미넨에 새로 개관하는 박물관에 대해 글을 썼어요. 화요일엔 유명한 독일 건축가를 인터뷰했죠. 수요일엔 바로크 음악을 몇 시간 동안 조사하고 있었어요. 그 파일만 피하면 뭐든 좋았죠. 하지만 루트비 편집장님은 눈치채고 있었어요. 제 책상을 지나가다가 아직 안 열어본 파일을 보셨죠. 아무 말씀은 없으셨지만 눈썹이 올라가는 걸 봤어요. 그 표정 전 알고 있었죠. 왜 시작 안 했어? 라는 뜻이었어요. 목요일 아침 전 휴게실에서 커피를 만들고 있었어요. 전 이 커피가 절실했어요. 며칠째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었거든요. 힘든 한 주 보내고 있나요? 뒤에서 누군가 물었어요. 돌아보니 정치부의 카타리나 슈타인베르크였어요. 45살이고 짧은 은발에 밝은 초록색 눈을 가진 분이죠. 모두가 카타리나를 존경했어요. 20년째 기자로 일하고 있었고 무서워하는 게 없었죠.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전 커피에 설탕을 저으며 대답했어요. 카타리나도 커피를 따르더니 카운터에 기대어 섰어요. 한국 문화 취재를 맡았다면서요? 어깨가 뻣뻣해졌어요. 네. 운이 좋네요. 그녀가 말했고 전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운이 좋다고요? 왜 운이 좋다는 거예요? 카타리나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국 문화 정말 놀라워요.
남편이랑 저는 매주 주말마다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전 그녀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카타리나 슈타인베르크라고요? 인터뷰 중에 정부 장관을 울게 만든 그 여자. 기자가? 전쟁과 선거를 취재하는 그 기자가 한국 드라마를 본다고요? 아니요, 못 봤어요. 간신히 대답했죠. 꼭 보세요.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음식도요. 한국 음식 드셔보셨어요? 제 아파트 근처에 작은 한국 식당이 있는데 찌개라는 수프가 정말 맛있어요. 전 고개를 저으며 길을 잃은 기분이 들었어요. 전 한국 문화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카타리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생각에 잠긴 듯 절 바라봤어요. 안넬리제, 당신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뭔데요? 당신은 겁을 먹고 있어요. 그 말이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날카롭게 느껴졌어요. 전 겁먹은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이해하는 것에 대해 쓰는 걸 더 좋아할 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그녀가 말했죠.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좋은 기자로 만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미지의 것에 대한 호기심 말이에요. 전 반박하고 싶었지만 말이 목구멍에 걸려버렸어요. 들어보세요. 한국 문화 이야기가 지금 어디에나 있어요. 제 10대 딸은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요. 제 이웃은 K-팝 댄스 수업을 듣고 있어요. 이건 그냥 작은 유행이 아니에요. 독일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고요. 그녀가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다시 돌아봤어요. 철학책 뒤에 숨지 마세요, 안넬리제. 진짜 이야기들이 밖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녀가 떠난 후 전 휴게실에 혼자 서 있었어요. 카타리나의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치고 있었어요. 당신은 겁을 먹고 있어요. 정말 겁을 먹고 있는 걸까요? 대체 제가 뭐가 무서운 걸까요? 전 책상으로 돌아가서 그 파일을 바라봤어요. 사흘 만에 처음으로 파일을 열었죠. 한국에 대한 헤드라인들이 절 빤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핸드폰이 울렸어요. 루투비 편집장님의 메시지였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 한국 문화조사 자료 가져오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일이라고요? 내일까지밖에 시간이 없었죠. 그렇게 전 베를린 문화센터 앞에 서 있었어요. 한 손엔 우산을, 다른 손엔 수첩을 들고요. 안으로 들어갈 용기를 내려고 5분째 그렇게 서 있었답니다.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줄이 건물을 빙 둘러서 이어지고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나이 든 분들, 젊은이들, 아이들을 데리고 온 가족들까지. 모두 빗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대체 한국 문화에 뭐가 그렇게 특별해서 이런 날씨에도 사람들이 기다리는 걸까요? 공기 냄새도 달랐어요. 매콤하고 따뜻한데 제가 모르는 향기들이 섞여 있었죠. 갑자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이 취재 때문에 너무 긴장해서 아침을 못 먹었거든요. 크게 숨을 들이쉬고 입구로 걸어갔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색깔과 소리의 세계가 펼쳐졌죠. K-팝 음악이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그 비트에 맞춰 바닥이 발밑에서 진동하고 있었죠. 한쪽 구석에선 아이들이 큰 화면에 나오는 뮤직비디오를 따라하며 춤추고 있었어요. 왼쪽엔 사람들이 푸드트럭 주위에 몰려 있었어요. 비빔밥, 떡볶이, 불고기.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아까 밖에서 맡았던 그 매콤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어요. 오른쪽엔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위한 테이블들이 놓여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채를 만들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한글을 배우고 있었죠. 저 멀리 구석엔 한복이라고 적힌 팻말 아래서 알록달록한 전통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이건 제가 평소에 취재하던 조용한 미술관이나 클래식 음악회와는 전혀 달랐죠. 여긴 살아있고 시끄럽고 정신없지만 어쩐지 아름다웠어요. 기자분이신가요? 그 옆에서 누군가 물었어요. 돌아보니 친절한 눈빛의 중년 여성이 서 있었어요. 머리는 회색빛이 돌고 있었죠. 한국어 학원이라고 독일어와 한국어로 쓰인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네, 파리저 브리프에서 왔어요. 전 기자증을 보여주며 대답했죠.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반가워요. 전 마리아 슈미트예요. 베를린에서 한국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한국어를 가르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전 수첩을 꺼내며 물었어요. 이제 5년째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3년 전만 해도 학생이 5명 뿐이었어요. 지금은 대기자가 100명이 넘어요.
왜 이렇게 많은 독일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것 같으세요? 그녀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드라마로 시작됐어요. 저희 가족도 매주 주말마다 같이 한국 드라마를 봐요. 그 다음엔 음악, 음식, 패션이 들어왔죠. 하지만 그 이상의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세요? 한국 문화엔 뭔가 따뜻한 게 있어요. 진짜인 것 같은 느낌이요. 우리 독일 사람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가끔 공동체나 감정을 나누는 걸 잊어버리잖아요. 한국 문화가 그런 걸 다시 생각나게 해줘요. 더 물어보려던 참에 김치 만들기 코너 쪽에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한복을 입은 나이 드신 독일 남성분이 방금 만든 김치를 맛보고 계셨죠. 매워서 얼굴이 빨개졌는데도 눈물을 글썽이며 웃고 계셨어요. 마치 고향 같아 그가 독일어로 말했고 이어서 한국어로 뭔가 덧붙이자 선생님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활짝 웃었어요. 전 매료되어 가까이 다가갔어요. 할아버지가 제가 보고 있는 걸 알아채고는 손짓을 하셨죠. 한번 드셔보세요. 젓가락으로 김치 조각을 집어 내미셨어요. 전 망설였어요. 김치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빨간색이 무서워 보였고 냄새도 강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제 반응을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었죠. 입을 벌리고 한 입 받아 먹었어요. 혀에서 불이 폭발했어요. 눈물이 났고 코가 간질거렸죠. 하지만 그 매운맛 아래엔 처음 느껴보는 맛들이 있었어요. 시큼하고 짭짤하고 어쩐지 상큼하면서도 발효된 맛이 동시에 났죠. 맛있죠? 말문이 막혀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주위 사람들이 웃었어요. 절 비웃는 게 아니라 함께 웃는 거였죠. 누군가 물 한 잔을 건네주었고 다른 사람은 휴지를 내밀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달라졌어요. 이 사람들은 낯선 문화를 공부하는 타인들이 아니었어요. 함께 연결되고 나누고 경험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좋든 싫든 저도 그 일부가 된 거예요. 다음 2시간 동안 전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어요. 한복도 입어봤어요. 선생님이 파란색이 제 눈과 잘 어울린다고 하셨죠. 제 이름을 한글로 쓰는 것도 시도해봤어요. 손이 떨렸지만 선생님이 참을성 있게 가르쳐 주셨어요. 심지어 기초 K-팝 댄스 수업에도 참여했죠. 전 정말 못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정오가 되자 제 수첩은 관찰한 내용, 인용구, 질문들로 가득 찼어요. 옷에선 김치 냄새가 났고 춤추느라 발이 아팠죠. 하지만 루트비 편집장님이 이 취재를 맡기신 후 처음으로 두려움 말고 다른 감정을 느꼈어요. 어쩌면 카타리나 말이 맞았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전 겁을 먹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여기 서서 이 문화축제의 에너지와 따뜻함에 둘러싸여 있으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가끔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가장 좋은 이야기가 되기도 한다는 걸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마리아 슈미트 씨가 다시 절 찾아왔어요. 다음 주말에도 오세요. 그녀가 말했죠. 특별 서예 워크숍이 있어요. 재미있으실 거예요. 놀랍게도 전 그러겠다고 대답했어요. 빗속으로 나가면서 다시 문화센터를 돌아봤어요. 줄은 더 길어져 있었죠. 사람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고 새로운 걸 경험하고 싶어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전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됐어요. 다음 토요일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전 다시 문화센터 앞에 서 있었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죠. 안으로 들어가니 지난주보다 분위기가 조용했어요. 부드러운 한국 전통 음악이 배경으로 흐르고 있었죠. 사람들은 붓과 먹물, 하얀 종이가 놓인 낮은 테이블 주위에 모여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가슴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글쓰기는 제 삶이에요. 매일 기사를 쓰니까요.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이건 예술이고 철학이고 언어가 하나로 합쳐진 거였죠. 그리고 전 이것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선생님은 작은 체구의 한국 여성이었어요. 재료를 준비하시는 모습이 정말 우아했죠. 말씀하실 때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또렷했어요. 오늘은 행복이라는 글자를 배워볼 거예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먼저 이해하셔야 해요. 한글은 그냥 글자가 아니에요. 숨결이고 리듬이고 한국의 마음이에요. 선생님이 시범을 보이셨어요. 붓이 종이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이고 있었죠. 동그라미와 선들이 마법처럼 나타나며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한글을 만드셨어요.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셨죠. 전에는 부자들만 한자를 읽고 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세종대왕은 모든 사람이 글을 읽기를 바라셨죠. 그래서 한글을 쉽지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선생님이 교실을 돌다 제게 오셨을 때 잠시 멈추셨죠. 처음이신가요? 물으셨어요. 전 목이 메어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걱정 마세요. 한글은 모든 사람을 환영해요. 선생님이 붓 잡는 법을 보여주셨어요. 너무 꽉 잡지도 너무 느슨하게 잡지도 말라고요. 아기를 잡듯이 하라고 하셨죠. 부드럽지만 안전하게요. 붓을 먹물에 담그자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검은 먹물이 뚝뚝 떨어져 종이에 작은 얼룩들을 만들었죠. 이마에 땀이 나는 게 느껴졌어요. 숨 쉬세요. 붓도 숨을 쉬게 해주세요. 전 잠시 눈을 감았어요. 눈을 뜨고 글을 쓰기 시작했죠. 첫 획은 끔찍했어요. 너무 굵고 너무 구불구불했죠. 두 번째 획은 방향이 틀렸어요. 세 번째 획을 그을 때쯤엔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한글은 모든 사람을 환영해요. 새 종이를 꺼냈어요. 이번엔 완벽하게 만들려고 생각하지 않았죠. 숨 쉬는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리듬에 대해서요. 행복이 제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요. 붓이 더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동그라미는 더 둥그러졌고 선들은 더 곧아졌죠. 여전히 선생님 글씨처럼 아름답진 않았지만 이건 제 글씨였어요. 아주 좋아요. 중요한 걸 이해하셨네요. 한글은 완벽함이 아니라 표현에 대한 거예요. 어린 시절 학교 신문에 처음 실린 제 기사. 글쓰기가 그저 종이에 말을 옮기는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획 하나하나에 의미가 담겨 있었죠. 글자 하나하나에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국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었어요. 살아 숨 쉬는 예술이었죠. 워크숍이 끝날 때쯤 제 손가락은 먹물로 얼룩져 있었어요. 바닥에 앉아 있어서 허리도 아팠죠. 하지만 제 종이 위엔 행복이라는 글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거 가져가도 될까요? 선생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물론이죠. 그건 당신의 행복이에요. 종이를 조심스럽게 말면서 뭔가가 변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전 기자로 외부인으로 여기 왔어요. 하지만 이제 한국 문화를 제 손으로 직접 만져봤죠.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언어로 뭔가를 만들어냈어요. 선생님이 생각에 잠긴 절 보고 계셨어요. 있잖아요. 제 독일 학생들 중 많은 분이 똑같은 말을 해요. 그저 글자 몇 개 배우러 왔다가 언어가 영혼의 창이라는 걸 이해하고 가신다고요.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느끼는 걸 독일어로도 한국어로도 표현할 말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처음으로 행복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기사를 쓰는 게 기대됐어요. 써야 해서가 아니라 이 발견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요. 제 시련이 끝난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루트비 편집장님을 만나야 했고 기사를 써야 했고 제가 배우고 느낀 모든 걸 어떻게든 담아내야 했죠. 하지만 제 안에서 뭔가 근본적인 것이 바뀌었어요.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전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이미 제목은 써놨어요. 동양의 물결이 독일 문화를 위협하다. 하지만 그 말들이 왠지 틀린 것 같았어요. 입안에서 쓴맛이 났죠. 이건 제가 쓰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제가 발견한 진실도 아니었죠. 전 모든 걸 지우고 다시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타이핑하기 시작했죠. 베를린의 작은 한국이 꽃피다. 이제 글이 물처럼 흘러나왔어요. 한복을 입고 김치를 맛보며 눈물을 글썽이던 할아버지에 대해 썼어요. K-팝에 맞춰 춤추는 아이들이 전염되는 듯한 기쁨을 묘사했죠. 마리아 슈미트 씨와 그녀의 점점 커지는 한국어 학원 이야기도 썼어요. 하지만 단순한 사실과 숫자를 넘어서 연결에 대해 썼어요. 한국 문화가 독일 문화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우리 팔레트에 새로운 색을 더하고 있다고요. 마치 물감을 섞어서 아름답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처럼요. 서예 워크숍에 대해서도 썼어요. 한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숨결이고 리듬이라는 걸 배웠다고요. 세종대왕이 특권층만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해 한글을 만들었다는 것도 설명했죠. 인쇄기의 발명, 문맹 퇴치의 확산과 같은 독일 역사와의 유사점도 있었어요. 마침내 결론에 도달했어요. 전 이렇게 썼죠. 문화는 지켜야 할 요새가 아닙니다. 가꿔야 할 정원이죠. 새로운 씨앗이 오래된 나무들과 함께 자랄 수 있는 곳 말입니다.
베를린의 한국 공동체에서 전 침략이 아닌 초대를 발견했습니다. 이해하고 연결하고 성장하라는 초대 말이죠. 한 번 더 전체를 읽어본 다음 보내기 버튼을 눌렀어요. 이메일 알림음이 울렸어요. 루투비 편집장님의 이름이 떴죠. 내 사무실로 오게.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편집장님은 책상 뒤에 앉아 계셨고 저는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기대했던 게 아니네, 그가 말했어요. 전 침을 꼴깍 삼켰어요. 알아요. 하지만 그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끝까지 들어봐. 내가 기대했던 게 아니야. 하지만 더 좋아, 훨씬 더 좋아. 이번 주말 메인 기사로 실을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자네는 사람 이야기를 찾아냈어, 안넬리제. 그게 바로 좋은 저널리즘이지. 기사는 토요일에 발행됐어요. 월요일이 되자 우리 편지함은 반응들로 넘쳐나고 있었죠. 독자들이 한국 문화와 관련된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고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전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이제 한국 음식을 먹어보거나 K-드라마를 보고 싶다고 했어요. 한국 대사관에서는 공식 감사장을 보내왔죠. 하지만 가장 좋은 반응은 마리아 슈미트 씨에게서 왔어요. 그녀가 이메일로 당신의 기사 덕분에 30명의 새 학생이 우리 학교에 왔어요. 우리를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날 오후 카타리나가 제 책상에 들렀어요. 봤죠? 겁먹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맞는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전 미소 지으며 책상 위의 서예의 작품을 만졌어요. 어쩌면 제가 먼저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했나 봐요. 한국어만이 아니라 열린 마음의 언어를요. 2주 후 전 다시 문화센터에 있었어요. 이번엔 기자로서가 아니라 학생으로서요. 마리아 씨 한국어 수업에 등록했거든요. 쉬는 시간에 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K-팝에 빠진 손주들을 이해하려고 한국어를 배우는 은퇴한 기술자, 김치 레시피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공부하는 젊은 요리사, 서울로 유학 갈 계획인 대학생이 있었죠. 우리 모두 초보였어요. 실수도 하고 발음 때문에 웃기도 했죠. 하지만 함께 배우고 있었어요. 한 단어 한 단어씩 문화간의 다리를 놓으면서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루투비 편집장님의 새로운 과제였죠. 다음 달에 일본 다도 워크숍이 있다는데 관심 있나? 전 즉시 답장했어요. 네. 교실을 둘러보며 제 여정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모든 새로운 문화는 새로운 모험이고 성장할 새로운 기회였어요. 그날 밤 전 책상에 앉아 한글 쓰기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전 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제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됐으니까요. 그저 옆에서 관찰하는 기자가 아니라 서로 다른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된 거죠. 저는 행복서의 작품을 한 번 더 만져봤어요. 그 글자가 절 보고 미소 짓는 것 같았죠. 때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야기가 가장 좋은 이야기라는 걸 상기시켜주면서요. 그리고 전 변했어요. 다른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더 열려있고 더 호기심 많고 세상의 가능성에 더 활짝 열린 사람이 된 거죠. 내일도 한국어 공부를 계속할 거예요. 다음 달엔 일본 문화를 탐험하겠죠. 그 다음엔 세상은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이야기들로 가득하니까요. 하지만 오늘 밤은 행복을 쓰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기사나 과제보다 더 귀중한 것을 찾았다는 걸 알면서요. 문화를 넘어 연결하는 기쁨, 우리가 다르기보다는 더 많이 닮았다는 것을 이해하는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오늘 제가 가져온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따뜻한 사연을 주변에 나누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시고 저는 무한감사였습니다.